51번 문제 보겠습니다. 독립변수가 K개이고 종속변수와의 관계가 선형 결합인 경우에 회귀 모형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인데요. 자, 회귀 모형인데 독립변수가 K입니다. 종속변수는 종속변수죠. 그리고 관계가 선형 결합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종속변수가 있고 독립변수가 K개예요. 그러면 회귀 모형은 베타 제로 베타 1에 x1, 베타 2, x2, 땡땡땡, 베타 k, xk, 뭐, 오차항, 네, 이렇게 되겠죠. 이제 회귀 모형이 독립변수가 한 개일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 회귀라고 부르죠. 네, 그리고 독립변수가 k개, k개인데 이제 두 개 이상. 일 때는 다중회귀 혹은 중회귀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인데요. 자, 다항회귀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한번 보면, 다항회귀. 한번 보면, 자, y는, 우리가 x1만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그럴 때, 베타 제로 플러스, 어, y 이퀄 베타 제로 플러스, 베타 1에 x1 플러스 베타 2에 x1인데, 제곱함이 들어가고요. 플러스 베타 3에 x1인데 3. 네. 제곱항만 들어가면 2차 다항회귀, 3차도 들어가면 3차 다항회귀. 이렇게 생긴 게 다항회귀입니다. 자, 비선형 회귀는 이런 경우가 이제 비선형 회귀 일종이라고 또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선형 결합이지만 비선형 관계까지 이렇게 텀을 넣어주면 비선형 관계까지 설명을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선형 관계를 볼 수 있다면 비선형 회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의미합니다. 52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전을 두 번 던질 때 얻을 수 있는 표본 공간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일단 표본 공간은 네, 이 중에 한 개를 이제 고르면 되겠죠? 자, 동전은 두 번 던질 건데요. 동전이 기본적으로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죠. 자, 두 번 던지니까 두 번 던졌을 때, 자, 앞이 두 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앞이 한 번, 뒤가 한 번 나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자, 앞, 뒤 나오는 경우랑 뒤, 앞 나오는 경우를 다른 경우라고 본다면, 네,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 뒤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가능한 경우를 다 묶어준 공간이 이제 표본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네, 이렇게 쌍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요런 것처럼 한 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아니에요. 네, 이렇게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네, 요게 이제 하나의 케이스인 거예요. 네, 그쵸? 요런 건 경우는 이제 한 번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 던졌을 때 경우에 포함이 될 수 없어요. 네. 조금 더,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요 2번의 경우는 동전을 한 번 던질 때 나올 수 있는 표본 공간이 되겠죠. 네. 만약에 문제가 동전을 한 번 던지는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표본 공간을 고르라고 하면은 그때는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3번입니다. 다음 중 확률의 독립성을 이용한 정의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독립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우리는 그 어떤 공식이 떠올라야 하냐면 A와 B의 교집합이 A 곱하기 B의 확률과 같다라는 이제 그 공식이 떠올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치하는 거를 찾으면 되겠죠.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그쵸. 네.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합에 대한, 공식이죠. 합에 대한 공식이죠.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54번. 두 추정량, 세타 1 햇과 세타 2 햇이 있을 때 각 분산을 비교하여 세타 1 햇의 분산이 세타 2 햇의 분산보다 작으면 세타 1 햇이 세타 2 햇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정의하는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들고 가야 할 키워드가 이제 성질이고요. 그래서 보기는 다 성질이 되겠죠. 요 추정량에 대한 성질들이 이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정량인데 이제 분산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어, 지금 기호로 쓰자면 이런 경우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거죠. 네. 추정량은 기본적으로 그 이 추정량은 그 모수를 추정하는 거죠. 네. 모수를 얼마나 잘 혹은 뭐 정확히 추정하였느냐. 네. 요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잘 정확히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추정량이 모수를 잘 대표한다. 그러니까 모수랑 가장 똑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추정량이 모수랑 사실 똑같으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기준을 사실 평균 그 기대값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이 성질을 보는데 기대값을 기준으로 볼 수도 있고 분산을 기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문제에서는 분산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성질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 자, 보면 기대값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사실 불편성과 이제 일치성이에요. 그리고 분산을 기준으로 보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그리고 기대값과 분산을 동시에 보는 게 이제 최소 분산, 예, 불편 추정량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효율성이 되겠습니다. 네, 요 파트, 수정 파트에서 보시면은 해당 내용을 더 살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무가설 H1이 옳은데도 불구하고 H1을 기각하게 되는 오류를 묻는 문제네요. 이제 얘를 기호로 표현을 해볼까요? 자, 오류인데요. 어, 사실 확률입니다, 확률. 오류율이죠, 율.
비율이죠, 비율. 확률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자, 어떤 확률이냐면, 기모가설 H0가 5라요. 자, 기모가설 H0가 5인데, 조건부입니다. 조건. 지금 기모가설 H0가 5인데, H0를 기각하는, 하는 확률을 묻고 있는 문제예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추정, 검정 파트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그 예시인데 아마 검정을 배우시면은 요 기호가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일종 오류, 혹은 알파라고 쓰는 일종 오류이고 그 일종 오류는 이제 어디서 하냐면 우리가 검정을 할 때 알파가 뭐 0.05 하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혹은 기각하지 않는다를 결정하는 게 이제 검정 문제죠. 네. 그때 이 알파가 요 확률입니다. 네. 알파의 정의가 이 확률이에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문제 보겠습니다. 실험계획법 실시에서 밝혀보고자 하는 요인 외에 반응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전에 그룹화하여 배제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묻는 문제입니다. 자, 실험계획법에서 반응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전에 이제 그룹화해서 이제 배제하는 방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실 제가 실험계획법을 배운 이, 그, 용어를, 어, 잘 모르는데, 한번 뭐 추측을 좀 해보자면, 일단 그룹화하는 게 목표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의화 하거나 계층화. 계층도 약간의 그룹화이기는 한데, 여기서의 그 그룹이랑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뭐 선형화 같은 거는 뭔가 말이 안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이제 블록화. 네, 블록을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그룹화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네, 이 정의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7번 문제입니다. 반응치에 영향을 주는 두 요인에 대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이원 배치법의 자료식을 묻는 방법입니다. 이원 배치법의 자료식을 찾으면 되겠죠. 이원 배치법은 기본적으로 그 이제 범주형이 처리죠, 처리. 처리가 그, 그, 독립변수 형태로 독립변수 자리에 위치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보기를 보니까 일단 요 3, 4번은 검정에 대한 시기예요. 검정에 대한 시기예요. 그래서 얘네 둘은 제외를 하고 1번과 2번을 보면 사실 1번이 1원 배치. 네, 그리고 2번이 2원 배치입니다. 네. 요 알파 그리고 A랑 B가 처리인데요. 지금 1원 배치는 처리가 한 개가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고 2원 배치는 처리가 두 개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이렇게 식을 딱 눈으로 캐치하실 수 있을 정도면은 될 것 같아요. 네.
자, 58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품 변동 중 회귀선에 의한 변동이 기여하는 비율로 회귀선의 자료에 대한 설명력을 측정하는 통계량으로 독립변수가 하나인 단순회귀에서는 상관계수가 일치한 통계량은 무엇인지 고르는 문제입니다. 어, 자, 조금 길죠? 자, 총 변동 중 회귀선에 의한 변동이 기여하는 비율이 첫 번째고요. 회귀 모형을 배우면 모형 다음에 그 진단 파트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이기는 한데, 자, 좀 더 볼게요. 회계선의 자료에 대한 설명을 측정하는 통계량으로 독립변수가 하나인 단순회계에서는 상관계수가 일치하는 통계량은 무엇인지 고르시오. 사실 조금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수업을 잘 들으셨다면 바로 아실 거예요. 사실 결정계수죠, 결정계수. 네. 지금 네, 사실 요것도 결정계수의 식이고, 아, 네, 맞죠. 네, 네, 요걸 의미하고, 음, 지금 요게 상관계수가 요거죠, 요. 상관계수. 네, 상관계수죠. 네, 그래서 어, 네, 뭐, 설명할 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9번 볼게요. 흡연을 하는 사람의 눈가 주름이 비흡연자보다 더 많이 생기는가의 두 변수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시행하는 검정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도 이 키워드만 캐치하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두 변수의 독립성 검정이죠. 네. 어떤 검정을 사용하는가? 자, 페어드 T 검정은 평균 검정이죠, 평균. 자, T 검정은 자, 이제 문제가 두 변수예요. 자, 요것도 힌트인데, 자, 투 샘플. 페어드 T 검정 같은 경우는 투 샘플, T 테스트의 일종이고, 그냥 일반 T 검정이라고 하면, 자, 원 샘플, 네, T 테스트. 평균 검정입니다. 평균 검정. 자, 카이제곱 검정이 이제 정답인데, 카이제곱 검정이 정답인데, 독립성 검정을 할 때는 보통 카이제곱 검정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아노바 검정 역시 평균 검정입니다. 이제 그룹, 이제 3개 이상의 네, 그룹이 있을 때의 평균 검정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검정의 특징을 아시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가 좀 기네요. 200개의 도자기 제품을 조사하여 결 점수를 세어 다음과 같은 일원 분할표를 얻었다. 이 자료에는 결점이 흔하지 않은 현상이므로 포화성 분포를 주로 적용시킨다. 자, 포화성 분포를 주로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밝혀보고자 하는 바는 도자기 결점수, 포화성 분포를 사용한 이유가 도자기 결점수네요. 결점수가 아니고 결점의 수네요. 개수네요, 개수. 그래서 포화성 분포를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자료가 포화성 분포를 잘 따르는가. 네, 요걸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 결점수가 있고, 관측도수가 있고, 개수죠. 결점이 없는 게 몇 개 있는가. 결점이 한 개인 게가 몇 개의 경우가 있는가. 총 200개 중에 몇 개의 경우가 있는가. 네.
이게 총 관측 개수죠. 총 관측 개수. 총 관측 개수. 네. 그래서 관측 도수. 각각 몇 개 있는가? 음. 자, 여기 친절하게도 어떤 힌트가 있냐면, 검정을 했어요. 실제로 검정을 해서 계산된 검정 통계량이, 이 검정은 어떤 검정을 했느냐면, 추측으로 써보면, 자, 요거를 검증한 거죠. 도자기 결 점수가 포화성 분포를 잘 따르는가에 대한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H0, 귀무가설이 잘 따른다. H1이 잘 따르지? 따르지 않는다에 대한 검정 결과입니다. 검정 결과. 그래서 검정 통계량과 기각치, 네, 기각치가 나왔어요. 그리고 0.05 하에서의 기각치네요. 알파가 0.05 하에서. 네. 그러면 아마 문제는 요 검정 결과를 해석하는 문제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기무가설을 기각하여 결점수 자료가 포화정 불포를 따른다고 할 수 없다고 결론 짓는다. 그쵸. 자, 이 검정 결과에 대한 해석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보기부터 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우리가 기각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의 확률. 이 p-밸류죠? p-밸류가 0.5보다 작으면, 이면 H0 기각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이 문제처럼 유의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유의 확률이 알려져 있지 않을 때, 그때는 기각력을 보시면 됩니다. 기각력. 자, 유의 확률로 보는 거랑 사실 똑같은데요. 자, 이렇게 정기분포가 있다고 해볼게요. 사실 정기분포가 아니고 지금 카이세곱 검정인데, 이 문제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어차피 풀어야 되니까. 자, 카이제곱 검정은 약간 이렇게 치우치게 그리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꼬리가 길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보면은, 자, 기각력을 기준으로 본다는 것은 검정 통계량이 기각력에 속하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H0 기각. 자, 보면 유의 확률을 보기 전에 그 검정 통계량을 먼저 봐야겠죠. 자, 검정 통계량이 자,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자, 이 값이 3.9745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각치. 기각치가 여기라고 해볼게요. 네, 9.487의 기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사실 기각치는 이쪽 꼬리 확률이죠. 꼬리 확률. 이 기각치로부터 꼬리 쪽에 하는 이 모든 그 면적을 합하면 이게 0.0 알파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자, 우리가 유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죠? 유의 확률은 요 값이죠, 요. 어, 이 검정 통계량부터 꼬리 쪽에 가는 요 확률, 면적을, 예, 이게 유의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좀 감이 오시나요? 네. 지금 유의 확률을 구하려면, 자, p-value를 계산을 하려면, 자, p-value는 확률이에요, 확률. 지금, 자유도가 4인 요 카이제곱 분포. 이 카이제곱 분포가 3.9745. 얘는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네. 네, 요게 이제 유의 확률이에요. 자, 확률 변수가 지금 자유도 4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요 확률 변수인데요. 그러니까 네, 이 자유도 4인 카이제곱 분포가 지금 이 곡선의 형태로 지금 그려지는 겁니다. 요 곡선의 형태. 네, 요 곡선의 형태가 자유도 4인 카이제곱 분포의 형태입니다. 네, 이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네, 보통 확률 변수를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 확률 변수가 3.9745. 3.9745보다 큰 쪽인, 네, 큰 쪽인,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요 면적 있죠? 요 면적. 요 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네, 요 면적이 지금 요 네모가 되겠죠? 네. 근데 사실 뭐, 알 수는 있겠지만, 이 계산이 지금 어렵다는 거죠, 계산이. 저희는 지금 시험 보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0.05보다 작은지, 0.05보다 큰지 어떻게 알아요? 바로 이 기강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 보면은 어차피 지금 기강력이 9.487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있는 것은 0.05보다 큽니다. 네, 0.05보다 큽니다. 네, 지금 0.05가 요만큼이잖아요. 노란색은 이거보다 훨씬 큰 면적이잖아.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0.05보다 크고요. 네, 크고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사실 똑같은데 기강력이 지금 9.487이죠. 9.487보다 큰 면적이 기강력입니다. 기강력. 기강력을 C라고 해볼게요. C. 자, 어느 면적이냐면, 9점, 어, 카이제곱이 9.487보다 큰 면적이 이제 기강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강력은 이제 제가 칠해놓은,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요 면적이 아니고, 네, 그냥 그 수직선 위에 그냥 구간입니다. 수직선입니다. 수직선. 네. 그러니까 얘는 면적이고요. 예, 얘는 면적이고 얘는 그냥 수직선 위에 값이에요. 수직선 위에 값. 요게 이제 기강력인데 사실 검정 통계량이 이 기강력에 속하지 않죠. 네.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음, 검정 통계량이 혹은 지금 얘가 어떻게 썼죠? 기호를 4점 4,9.487보다 작죠. 네.
이모로 금정 통계량이 기강력에 속하지 않으므로 기강력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의 확률이 0.05보다 크다와 금정 통계량이 기강력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에요. 네,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습니다. 네, 길게 설명드리면 해석이 되고 사실 좀 네, 요 내용은 이제 잘 정리해 주시면은 되고요. 사실 문제로 돌아오면은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어요.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않죠. 기각하지 네, 않는다. 기각한다는 걸 이제 다 이제 제껴주면 기각할 수 없고,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화성 분포를 따른다가 되겠죠. 네. 그리고 이항분포 얘기는 나오면 안 되고, 네. 네, 요 1번이랑 2번 중에 이제 고르는 문제로 이제 나누어지는데, 기각할 수가 없고, 포화성 분포를 결국에는, 네, 따른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일 건데, 좀, 해설을 하느라 조금 길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 기출문제, 이 통계학개론 기출문제가 좀 암기를 요하는 것도 많고 개념을 묻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개념과 그 만약에 그런 거 있죠? 통계치의 그 정의와 쓰임, 그쵸? 그리고 평균의 개념과 쓰임, 특징, 네, 요런 것들을 위주로 어, 익히시면은 네, 될 것 같아요. 네, 기출문제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방향성이 조금, 공부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은 잡히는 그런 문제풀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통계학개론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